안녕하세요. 중앙일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농어촌 전형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기준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크게 부모 거주 6년, 그리고 부모 비거주 12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 대학에서는 부모도 6년을 거주해야지 지원 자격이 되는 대학이 있고, 어느 대학은 만약에 부모가 6년 거주를 안 했다고 하면은 학생 혼자서 12년을 이제 학교를 다니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랑 이제 6년을 거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 혼자 12년을 했다 하면은 요런 대학에다 지원을 하는 게 낫고요. 부모님이랑 이제 6년을 거주하면서 이제 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서 보면은 가톨릭대가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인원은 정시에서 특정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시로 이월을 시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수시 2월 인원을 선발하겠다. 여기서는 지원 자격은 부모 거주 6년, 비거주 12년 이 건국대입니다. 경기대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이제 요거도 수시 2월 인원을 선발하면서 부모 거주 6년, 비거주 12년. 광운대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광운대는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농어촌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뭐냐? 현 시점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수학 가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에서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웬만하면 지금 수시로 다 빠졌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남은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을 어마무시하게 잘 보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학 가를 나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에서 수학 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광운대 이과가 100분위가 35였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한 거죠. 뭐 작년은 그러지 않았는데 재작년에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수학 가형을 갖고 있으면서 지원하기가 좀 그랬다라는 겁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합니다. 내가 수능을 망쳤다. 근데 내가 비교과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국민대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자. 덕성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성여대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면서 수시 2월 인원, 정시에서 딱히 내가 몇 명을 선발하겠다는 없고 수시에서 이제 넘어오면 이제 그 학과를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동국대는 수능 90에 학생부 10으로 선발하면서 근데 그 동국대는 14명이라는 모집이 정해져 있네요. 동덕여대도 이제 나다군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나군에서 26명, 다군에서는 18명 선발하고 수능 100으로 선발합니다. 명지대도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수시 2월 인원만큼만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상명대는 이제 얘네도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서류 70에 면접 30. 내가 수능을 못 봤다 그러면 일단은 서울에서 상명대, 덕성여대, 국민대 이 정도를 내가 지원을 해봐야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서강대는 이제 51명을 선발하고 특이점은 이제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3개가 이제 3등급인데 서강대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이렇게 높은 최저는 아니겠네요. 성신여대도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이제 수시 2월 인원만큼만 선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종대도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세종대도 이과는 수학 가형 필수예요. 그래서 수학을 내가 가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 뭐 하나를 지르겠다 그러면 광운대, 세종대, 뭐 숭실대, 한국외대 대략 요 라인에서 세게 한번 지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숙명여대도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숭실대는 이제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2명, 3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군에서는 합쳐서 36명, 나군에서 7명, 가군에서 35명인데 숭실대 이과 같은 경우에도 수학 가형 필수학과가 있고 수학 가나가 열리는 학과가 있어요. 내가 수학 가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학 가형 필수학과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화여대는 110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중앙대는 117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중앙대랑 이화여대는 농어촌 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70에 서류 30,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수능 70에 서류 30이니까 거기서 학생부 종합,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지원하려고 하면 미리 자소서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대도 수능 100으로 선발하면서 이제 수시 2월 인원만큼만 선발하겠다. 한양대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여기는 모집 인원이 정해져가 있네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으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하나 3등급이네요. 문과도 하나 3등급, 이과도 하나 3등급.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일단 수능 100으로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도 있다.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 가형 필수의 대학입니다. 이과가. 경기 지역을 가보면은 그러니까 경기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요구가 이제 이과가 수학 가형 필수 대학 중에서 그래도 좀 낮은 대학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수학 가나가 열리죠. 단국대도 이제 수학 가형 필수 대학이니까 이런 대학들도 이과 학생이라면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다. 영지대가 있고요. 아주대는 의예과는 이제 면접을 보는 거고 나머지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인천대도 수능 100으로 선발하면서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정해져가 있네요. 인하대도 이과에서는 수학 가형 필수 대학인데 인하대는 조금 높죠.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좀 낮다 그러면은 어디쯤에서 봐야 되냐? 한국외대, 광운대, 그리고 그러니까 세종대 요 라인에서 이제 세게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과학대도 수능 100으로 선발하면서 수시 이제 2월 인원만큼만 선발을 한다. 한국외대는 이제 여튼간에 이 자소서가 들어가는 거라서 미리 좀 써주시는 게 낫고 이과 학생은 외대가 수학 가형 필수 대학이에요. 지금 봤던 대학 중에서 수학 가형 필수 대학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능 100이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형이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또 다시 막 자기소개서 막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일단 그게 좀 불편하겠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을 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들고 가면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여기서 빈틈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정시 농어촌 전형에 대해 한번 알아봤어요. 그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때는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최저 기준 이거를 일단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수능을 정말 완전 망쳤다. 근데 난 비교과가 괜찮다. 그럼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대학 어느 대학이 있었냐?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국민대, 상명대, 덕성여대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과 학생인데 수학 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학 가를 믿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 한국 외대, 그리고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 뭐 홍익대, 인하대 요 라인 정도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쓸 수도 있는데 그 미친 척의 범주에서 가장 낮은 대학이 외대다. 그리고 외대는 수학 가형, 이과에서는 수학 가형을 가면서 또 자소서를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